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연습 문제 풀이 3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장의 4번 문제. 4번 문제는 간단하죠? 4번 문제. 2바 20도씨 2바 20도시에 암모니아의 1.5kg이 있어요. 최적은 얼마인가? V는 2바 20도씨 암모니아. 표를 찾아서 바로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표를 찾아서 지금 온도 압력이 있으니까 암모니아 표를 찾아서 거기에 비최적을 구해서 비최적이 나오면 표를 보고 이걸 확인해서 나오면 V는 뭐예요?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V 나누기 질량이니까 V는 이제 비최적 곱하기 질량 1.5 이렇게 계산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면 이게 2바 20도씨니까 이상기체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PV는 MRT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상기체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 V를 구하는 거니까 V는 P분의 MRT 다 주어져 있어요. 압력 2바 2바는 2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넣어야 되고요. 온도는 20 더하기 273.2로 더해서 켈빈으로 항상 해야 되고요. 질량은 1.5kg. 이제 이 암모니아의 R을 알아야 되겠네. 암모니아 R은 R바 나누기 암모니아의 분자량. 암모니아는 뭐죠? NH4인가? NH4? NH4. 우리 그 표를 보면은 페이지 542에 나와 있죠? 542를 볼까? 542 거기 표를 보고 찾아도 되고 NH4가 아니고 NH3지. 그래서 N이 14 그 다음에 H가 1이니까 14 더하기 3 해서 17쯤 돼요. 17.2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알바에다가 알바 8314 나누기 17.2 이건 이제 주울로 했을 때 주울 퍼 킬로몰 켈빈 이것은 킬로그램 퍼 킬로몰 킬로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도 있어요. 둘 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조건이면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고 온도도 좀 높은 편이면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더 정확한 것은 표를 보고 표에 제공이 되면 표를 보고 찾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H2O 수증기가 5kg이 있어요. H2O 5kg 5kg이 초기 압력 P1은 20바 건도가 나오네. 건도가 70% 즉 0.7 밀폐 강체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하다는 거죠. 밀폐 강체니까 이때 최적은 V1은 일정 그냥 V 자체가 일정이지. V가 일정 밀폐 강체 탱크 안에 오로지 포화 증기만이 될 처음에는 건도가 있었으니까 여기 액체 성분이 액체의 질량이 0.3 포화 증기 형태로 0.7 즉 X가 0.7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지. 액체가 한 30%, 그 다음에 기체 성분이 70% 해서 지금 이상 상태로, 투페이스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열을 쭉 넣어주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액체가 점점점 말라서 포화 상태까지 가겠지. 그리고 포화 증기 상태에서 계속 열을 가하면 이제 과열 증기로 갈 텐데, 여기서는 포화 증기만이 존재할 때까지, 예, 존재할 때까지만 열을 전달을 시킨다. 그랬을 때 탱크의 최적을 구하라. 첫 번째 최적을 구하고, 두 번째 압력을, 최종 상태 압력 P2를 구하라.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초기 조건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압력 알고 건도하라. 그럼 그때 지금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포화 상태니까 이때 해당하는 온도도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포화 상태, 물 20바에서 포화 상태 온도도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최적이니까, 최적과 관련된 물성이 뭐야? 비최적을 구할 수 있죠. 비최적. 투페이스일 때 비최적 V1. 이건 지금 투페이스 상태잖아요. V2 페이스.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VF 더하기 VG인데, VG에 건도 곱해주고 VF에다가 1 마이너스 건도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0.3의 VF 더하기 0.7의 VG. VF와 VG는 20바에서 수증기표를 찾아야 돼. 포와 수증기표를 찾아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그럼 비체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해보면 비체적이 0.07 정도 나와요. 0.07 정도 나와요. 여기 이제 찾아서 대입하면. 그러므로 V 초기 조건에서의 최적. 이게 그냥 V지 뭐. V는 일정하니까 V1. 이것은 M에다가 뭐야? M에다가 V1. M이 얼마야? M이 5kg. 5kg 곱하기 V1. 0.07. 75, 35. 0.35 미터 삼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압력을 구하라. 나중 상태의 압력. 지금 나중 상태 압력인데, 나중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야? 알고 있는 정보는 비체적을 알고 있죠. 비체적. 질량도 질량 일정, 최적 일정. 그러니까 비체적이 변할 이유가 없네. V1이, V2는 V1이 비체적은 그대로 0.07. 근데 이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포화 증기 상태. 포화 증기 상태까지 열 전달해서 포화 증기 상태의 비체적이 0.07이 되는 그 압을 표를 보고 찾으면 돼요. 포화 증기 0.07인 그것을 이제 압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P가 있으면 이제 표를 보고 찾아야 돼. 근데 단번에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터폴레이션,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찾아야 되겠지. 지금 P2를 구하기 위해서 알려준 정보는 비체적인데, 포화 증기 데이터를 쭉 찾고 압력과 비체적 찾아서 그 사이에 걸려 있는 딱 0.07이 되는 게 없으면 인터폴레이션 해서 그 해당하는 압력을 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
초기에 3메가파스칼, P1이 3메가파스칼, 온도는 300도씨, T1은 300도씨네요. 도씨. 물 증기가 있어. 물과 증기. 물 증기. 이게 스팀이 있어요. 피스톤 실린더 안에. 피스톤 실린더 안에 있다고 쳐봐. 여기 피스톤 실린더 안에. 이 안에 수증기가 들어있어요. 요 조건에 수증기 3메가에 300도씨. 이것을 온도가 200도씨 될 때까지 일정한 최적으로 냉각한다. 일정한 최적성. 이거는 최적은 변하지 않게 만들고 T2를 냉각해서 200도씨로 냉각을 시켰어요. 주변을 이제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런 후에 물이 포화액으로 등온 상태에서 응축이 된다. 냉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화액으로, 그런 후에 물이 포화액으로 등온 상태에서, 포화니까 당연히 등온 상태겠지. 포화액으로 등온 상태, 응축이 되었어. 그랬을 때 시스템으로서 무리한 일을 구하라. 일을 구하는 거예요. W를 구하라. 그럼 이걸 잘 쪼개서 생각해야 될 텐데, 먼저 3메가파스칼, 즉 얼마입니까? 30바네. 30기압쯤 되죠? 1메가파스칼. 물이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이니까 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1바. 그러니까 3메가면 30바에 300도시면 그 표를 찾아보면 이게 과열증기에 해당합니다. 포화 온도보다 높아. 그래서 과열증기에 해당하는데, 과열증기는 이 온도나 압력이 나오면 바로 다른 물성을 다 구할 수 있죠. 온도, 압력 주어지면 과열증기에서는 비체적 구할 수 있어요. 표를 보고 찾아보면 비체적이 0.08105가 나와. 0.08105가 나올 거예요. 8105. 이건 이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처음 상태. 두 번째 상태로 가는데, 두 번째 상태는 어떻게 해요? 정적 과정으로 온도가 200도씨로 낮춰졌어. 이게 정적이니까 비체적도 일정이지. 최적도 일정하고 비체적도 일정하겠지. V1은 V2가 되겠지.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온 과정으로 포화액 상태까지 만든다. 그러니까 등온이니까 200도씨지. 200도씨. T3는 200도씨의 포화 액체 상태야. 포화 액체 상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포화 액체 상태. 이렇게까지 만든다. 그러니까 3단계네. 3단계. 그러면 이걸 한번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PV 선도상에 만약에 그린다면 여기 투페이스 영역이 이렇게 있고, 처음에 30바잖아. 여기가 30바 P1. 30바의 과열증기니까 한 요 정도 되겠지. 여기 과열증기. 여기가 상태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 과정으로 온도를 낮췄어. 그럼 압력도 떨어지겠지. 그럼 쭉 밑으로 떨어져. 이렇게 온도 떨어지고 압력 떨어지겠지. 그때 최적은 정확히 뭐 이렇게 딱
정적이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어느 상태로 올 거예요. 여기가 이 상태. 비최적은 일정해. 최적도 일정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에서 포와 액까지 가는 거예요. 등온 상태에서. 등온 상태에서. 그러면 등 앞이겠지 뭐. 압력도 일정할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3의 상태. 이렇게. 과열 증기에서 투페이스 상태로 갔다가 포와 액체로 가는 그런 흐름이죠. 1, 2, 3이 1 이렇게. 이걸 TV로 그려도 뭐 비슷해요. 이 모양만 조금 이렇게 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처음에 이제 300도씨가 되겠죠. 여기는 30바에 해당하는 포화 온도가 이게 이제 300도씨니까 300도씨의 과열 상태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1번.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 정적 과정으로 2번. 그 다음에 포화액까지 3번. 이때는 200도씨. 그래서 요렇게 최종 상태 이해됐죠?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풀기가 쉬워요. 이때 1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1을 구하라. W 1, 3를 구하라. 그러면 이 과정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티그럴 1에서 2까지 PDV 더하기 2에서 3까지 PDV 이렇게 하는데 1에서 2까지는 정적 과정이잖아. 정적 과정이니까 이것은 무시 0이고 앞에 건 정적에서는 1을 안 하는 거죠. 2, 3만 구하면 되지. 2, 3만. 그래서 2에서 3까지 PDV만 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근데 2에서 3은 정압 과정이잖아. 정압 과정.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정압 과정이니까 P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V2 빼기 V1만 해주면 되죠. 요 P는 P2 또는 P3 값. 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V2를 알 수 있어요. V1을 알 수 있고 V1은 여기서 바로 나와. 과열 증기에서 온도 압력 주어졌으니까 비체적이 나오고 그 비체적하고 압력 내려갔을 때 비체적이 같겠지. 정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질량은 똑같으니까 이거 알 수 있어요. V2. 그렇죠. 요 V2 알고 또 온도 알고 온도 알고 그럼 요걸로부터 압력을 알 수 있겠지. 압력 표를 보고 찾아서 압력을 구해야 되겠지. 표를 보고 찾고 그래서 여기 압력을 알고 그 다음에 요때 V는 이미 알고 있는 값이죠. V1과 V 여기가 3 2니까 V2도 알고 있고 V3는 어떻게 요 200도씨에서 포화 액체의 VF 값 구하면 되잖아요. 표를 보고 찾고 거기다가 질량만 곱해서 요 V3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쪼개서 생각해봐요. 1에서 2까지는 정적 과정이니까 1은 제로 2에서 3까지는 등압 과정이니까 P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최적 변화만 구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비최적을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적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야. 아시겠죠?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면 한 20점짜리 되겠네. 20점짜리.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간단하니까 넘어가도 되겠네요. 16번은 등압 과정이니까 16번 문제는 등압 과정이니까 인티그럴 PDV에서 압력 알려주고 최적 변화 알려줬으니까 바로 구하죠. 건너뛰고 20번 20번에서 물의 온도 이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20번 초기의 압력 1메가파스칼 P1이 1메가파스칼
10반에. 그 다음에 건도가 x가 0.9. 90%는 기체 상태, 10%는 액체 상태에서 투페이스 상태예요. 투페이스 상태. 투페이스 상태. 이게 강체이며 잘 단열된 탱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V가 일정한 거지. 강체. 강체이면 최적이 일정하다. 그다음에 잘 단열돼 있다. 그러면 Q는 0이다. Q닷은 0이다. 이런 문제죠.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이제 강체 안에 물이 M이 2kg 들어있어요. H2O가. 탱크 안에 전기 저항 히터를 넣었어요. 여기 히터를 넣어서 전기를 넣어서 2시간 동안 600W를 전달했어요. 2시간 동안 600W. 그러면 에너지 전달량은 얼마야? 에너지 전달. Q네, Q. Q를 넣어준 거지. 열을 전달했어. 히터를 통해서. 이 열은 주울열이라고 해서 Q닷은 이제 주울열은 뭐 I제곱 R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그냥 순수한 에너지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값을 줬어 그냥. 요 계산할 필요 없이 얼마를 줬냐면 Q는 600W. 600W에다가 2시간. 2시간이면 얼마예요? 3600초. 2 곱하기 3600초. 와트는 주울 퍼 세크잖아. 주울 퍼 세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마 주울이 나오겠지. 넣어준 에너지량이 나오겠죠. 에너지량이. 600 곱하기 2 곱하기 3600주울.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넣었어. 내가 계산했나? 계산해 보니까 킬로줄 단위로 4320킬로줄의 열을 히터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안으로. 그리고 단열이니까 밖으로 새지는 않고 이게 온전히 이 내부의 내부 에너지 증가분으로 가겠네. 그쵸?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최종 온도를 구하라. 온도. 여기에서 1메가파스칼 투페이스 상태면 그냥 초기 온도는 바로 나와요. 표를 보고 찾으면 초기 온도는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어. 포화 온도니까 이것은 포화 온도니까 뭐 수증기 10바의 포화 온도 표를 보고 찾으면 바로 나오지. 얼마야? 179.9 도시가 나와요. 10바면은 1바에서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10바에서는 180도씨에서 물이 끓는 거나 마찬가지야. 만약에 압력밥솥 10바짜리를 썼다 그러면 180도씨에서 물이 끓어. 2바 정도로 하면 아마 120도씨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압력만 잘 조절하면 그 안에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온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T2. T2를 구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넣어서 여기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 즉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법칙을 이용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해야 되겠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구해요? Q12는 내부 에너지 변화 더하기 W12인데 그쵸? 지금 이제 열이 들어온 셈이지. 열이 들어온 셈이니까 이건 구했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강체니까 일은 없어요. 그래서 히터를 통해서 들어온 열이 전부 내부 에너지 증가분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것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 이걸 계산합시다. M으로 묶어내면 질량으로 묶어내면 스몰 U2 빼기 스몰 U1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U1은 알 수 있죠. U1은 여기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 다 구할 수 있어요. 비최적도 구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 값도 구할 수 있지. 건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1-x에
UF 더하기 X의 UG. 그래서 1메가파스칼의 포화 상태의 내부 에너지 두 값을 찾아가지고 대입하고 0.9 대입하면은 내부 에너지 초기 값이 나와요. 초기 값이 2400 1.4가 나올 거야. 4 킬로줄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다 대입하면 U2를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이거 알고 하니까 U2를 구할 수 있어요. U2를 알면 이것으로부터 온도 T2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이거 다 하려면은 1시간도 여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최대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문제 24번 문제 한번 봅시다. 24번.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네. 24번. 초기 건도가 25%. 그림이 있네. 그림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초기 상태에 여기 이게 초기 상태 여기 초기 상태 조건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높이가 1cm였어. 1cm이고 단면적이 나와야 되겠지? 단면적이나 지름이 여기 지름 D는 문제에서는 5cm인데 그림에서는 10cm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대로 합시다. 5cm. 그 다음에 질량이 매스가 20kg. 피스톤의 질량이네. 피스톤의 질량이 요거는 피스톤. 이 질량이지. 이 질량. 피스톤의 질량이 20kg이고 직경이 5cm다. 그러면 요 단면적도 구할 수 있죠. 요 단면적 면적 구할 수 있고 이 무게도 구할 수 있고. 처음에는 투페이스 상태로 출발했어요. 투페이스 상태로 출발해서 여기에 이제 물이 가열됐어. 여기에 가열을 하니까 투페이스 상태의 스팀인데 열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팽창하면서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어? 4.5cm. 처음에 1cm에서 출발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4.5cm. 즉 초기점보다는 3.5cm 더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는 이제 턱이 있어서 여기 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고정을 했어요. 정적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까지는 등압 과정. 그 다음에 턱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적 과정이 되겠네. 예.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물이 가열됨에 따라 피스톤이 돌출부에 도달할 때까지 실린더 내부의 압력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내부 압력이 3바가 될 때까지 열 전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열 전달을 구하라고 하네. 열 전달. 이런 상태에서 Q를 구하라. Q는 얼마냐? 얼마를 넣어줘야지 예, 초기 조건 투페이스 상태에서 이 턱이 있는 4.5cm까지 이동을 하느냐. 그래서 처음 상태는 뭐예요? 처음 상태는 P1은 2바라고 그랬지? 2바. 피스톤 처음 몇 바야? 피스톤. 324번. 주변의 대기압이 1바고
주변의 대기압이 1바고 P1을 구해야 되겠구나. P1을 구해야 되는데 P1은 여기 주변에 대기압이 있잖아요. 주변 대기압이 PATM이니까 PATM하고 요 무게 저 실린더의 그 피스톤의 무게가 20kg이잖아. 그러니까 mg 하면은 무게 곱하기 g 하면 힘이지. 피스톤이 누르는 힘 나누기 단면적 하면 피스톤이 그 이 안에 있는 거를 눌러주는 압력이 나오고 거기에 대기압이 또 눌러주니까 PATM 이렇게 해야 초기 압력이 계산이 되겠죠. 피스톤의 무게에 따른 압력과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주변의 공기압 두 가지를 합해야 되겠지. 그래서 피스톤의 무게가 얼마냐면 20kg 곱하기 9.8 나누기 단면적은 4분의 파이 0.05 미터의 제곱 더하기 PATM은 얼마야? 100kPa이지? 100kPa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합시다. 그냥 100일 10의 5승 파스칼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주면 이게 99.873 나와. 거의 100 나와요. 100. 이것도 거의 100. 그래서 거의 대략 200kPa 그러니까 20만 파스칼이 나와. 그래서 2바 초기압을 구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압을 구했으니까 P1은 2바에 대략 2바에 건도가 0.25 이때 포화 상태니까 T1은 바로 포화 상태니까 나오겠죠. 120도 120.2도씨 포화 상태니까 이제 첫 번째 상태는 규정이 됐어요. 압력이나 온도 중 하나 알고 건도 알면 이상 상태 값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때 뭐 비체적도 구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도 구할 수 있고 엔탈피도 구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 엔탈피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겠지. 투페이스니까. 예를 들어 엔탈피를 알고 싶다. 그러면 1-x의 hf 더하기 x의 hg 우리가 지금 최종 구해야 되는 게 Q인데 Q1에서 3까지 Q1에서 2로 가고 정적 등압으로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는 정적 상태. 그래서 여기는 1, 2는 등압으로 가잖아요. 등압. 이건 등압. 그 다음에 정적. 등압일 때의 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엔탈피 체인지로 구할 수 있어요. M에다가 등압이면 MCP 델타 T인데 지금 액체, 기체, 이상기체가 아니니까 그냥 엔탈피로 H2 빼기 H1으로 쓸 수 있고 정적일 때는 M의 내부 에너지 차이로 U3 빼기 U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의 H1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비체적도 구하고 비체적 구하면 마찬가지로 1-x의 vf 더하기 x의 vg 하면 계산이 돼요. 요 vf, vg 찾아서 넣으면 그러면 v1이 0.222 미터 3승 per 킬로그램 나오니까 이 안에 질량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V는 V1에다가 V1 나누기 스몰 V1 하면 질량이 나오지. 그러면 8.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그램. 저 안에 스팀이 이 정도 들어있고 비체적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초기 조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태 P2는 등압 상태니까 P1과 같이 2바 그 다음에 V2 아까 V2 구했지. V2는 라지 V2 빼기 스몰 V2인데 그죠? 스몰 V2인데
아니지. m이지 m. 예? m은 일정하지. m으로 나누면 돼. V2 팽창한 최적을 구할 수 있죠. 팽창한 최적, 나중 최적을 구할 수 있죠. 구한 다음에 질량으로 나누면 비최적이 나와. 비최적이 1 정도 나옵니다. 1m 대략 1m 3승 퍼 킬로그램. 그런데 이 2바에서의 포화 가스일 때의 비최적이 0.888이 나오니까 현재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열 증기라는 뜻이에요. 과열 증기가 되었다. 그러면 과열 증기일 때 뭐 압력과 비최적 알면 그걸로부터 다 나머지 값들 T2라든가 뭐 U2라든가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H2라든가 다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H2도 구할 수 있고 U2도 구할 수 있고. 이제 U3만 알면 되겠어요. 3의 상태. 물론 이거 구할 때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찾아야 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을 구해야 되겠지.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세 번째 조건 지금 조금이라도 주어진 정보가 3바라고 그랬어요. 3바까지. 마지막 이제 2바까지 갔다가 세 번째는 이제 P3가 정적 상태에서 계속 가열을 하니까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3바까지 올라간다. 2바에서 3바까지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그때의 비최적은 정적 과정이니까 V3는 V2 같죠. 같으니까 이제 압력과 비최적을 아니까 상태가 규정이 돼요. 이것으로부터 U3를 구한다. 이때도 저기 보관법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알겠죠?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간고사는 이것보다는 좀 쉽게 낼게요. 이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문제 푸는데 뭐 한 20분 이상 걸리겠네. 지금 연습 문제보다는 훨씬 쉽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지금 몇 분이야? 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별로 없네. 28번은 PV는 MRT 식을 이용해서 M을 구하거나 M은 뭐야? M은 RT분의 PV. 근데 이제 실제 조건을 적용해서 이건 이상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푸는 문제고 실제 기체는 압축성 선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 있죠? 그때는 뭐야? 압축성 선도 구할 때는 PV는 ZMRT. 그래서 Z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질량은 ZRT분의 PV. 그래서 Z를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Z는 reduce pressure와 reduce temperature의 함수다. reduce pressure는 현재 우리 그 압력 나누기 critical pressure, reduce temperature도 현재 온도 나누기 critical 해서 이거를 Z 값을 그 교과서에 있는 표를 그림을 보고 여기 PR에 대해서 뭐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프 여기 TC, TR과 PR의 함수로 해서 그 값을 구하면 우리 조건에서 구해봐야 돼요. 구해보면은 Z 값이 대략 0.95쯤 나옵니다. 0.95. 이상기체일 때는 Z에 해당하는 것이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상기체로 가정했을 때 구한 질량과 실제 가스로 가정했을 때 값이 다르죠. 실제 가스로 하면 더 M이 더 커지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정답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생략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수 있도록 좀 어려운 문제를 다뤄봤는데 지금 연습 문제 수준은 좀 제가 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쉽게 예제 중심으로 내고 연습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낼 테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강의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공지를 하겠지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지금 하던 대로 강의는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할게요. 온라인으로. 완전히 100% 대면에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이제 중간고사 9주차 중간고사 끝나고 10주차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시고 기본적으로 저 온라인으로 시험도 보는데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이메일이나 아니면 연력학 카톡방 있죠? 카톡방에다가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사유 여기 뭐 저 학교 앞에 원룸 학교 앞 자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학교 앞에 있으면 와도 되니까 그 외 사람들은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연력학 카톡방에 에, 와서 볼 사람 오프라인으로 볼 사람만 거기다가 오프라인 원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해도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